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강남의 한복판.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도시는 꺼질 줄 모르는 탐욕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봅니다. 한때는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투자자 한석훈.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수억 원짜리 만년필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대리운전 호출용 스마트폰뿐입니다. 에이,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차네. 석훈은 얇은 점퍼깃을 여미며 하얀 입김을 내뱉습니다. 그의 앞에는 번쩍이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이제 그 차들은 그가 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그가 모셔야 할 주인의 공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지만 석훈은 그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이어진 억울한 옥살이. 감옥문을 나서던 날 그를 맞이한 건 차가운 겨울바람과 자신을 외면한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허허,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런 구경도 하는구나. 석훈은 쓰게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합니다. 배정된 호출은 근처 호텔 지하주차장.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향해 걷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밤 여러분의 차를 운전하는 그 평범한 대리기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집보다 더 비싼 건물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남자의 기적 같은 복수극, 그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석훈이 도착한 주차장에는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자제들이었죠. 남자는 석훈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차 키를 휙 던집니다. 어이 아저씨,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이니까 조심해서 운전해. 긁히면 아저씨 인생 종치는 거야, 알아? 석훈은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허허,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차 뒷좌석에 거만하게 앉아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민철호 회장님한테 연락 왔어? 이번 상장건으로 한탕 크게 하신다며? 역시 우리 철호 형님이 대단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핸들을 잡은 석훈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돋아납니다. 민철호. 석훈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배신자의 이름이 타인의 입을 통해 들려온 것입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오르지만 석훈은 심호흡을 하며 차분히 기어를 바꿉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사자는 사냥감을 잡기 전까지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법이니까요. 차 안에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석훈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가 굴리던 거대한 펀드들, 그를 우러러보던 수많은 추종자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았던 민철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제 석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3년간의 감옥 생활은 그를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리기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빨리 출발 안 해?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석훈은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네, 갑니다. 손님. 석훈의 눈빛이 백미러를 통해 비칩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다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리기사라는 가장 낮은 곳에 가면을 쓰고 그는 자신을 파괴했던 그 화려한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남자가 잡은 것은 단순한 핸들이 아니라 운명의 고삐였습니다. 석훈은 창밖으로 흐르는 강남의 야경을 보며 다짐합니다. 철호야, 내가 가진 그 화려한 것들, 내가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빼앗아 줄게. 내가 나를 짓밟았던 그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말이야.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석훈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조만간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될 것입니다. 강남의 밤은 깊어갈수록 더욱 잔인하게 빛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외제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이죠. 대리기사 호출 벨소리에 맞춰 뜀박질하는 석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그의 고단한 하루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허허, 젊었을 땐 이 거리가 참 화려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리기만 한지 모르겠구먼. 석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점퍼깃을 여밉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들었던 그 이름, 민철호. 그 이름 세 글자가 석훈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온종일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철호야,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석훈은 민철호가 운영하는 대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는 거리에서 일부러 호출을 기다립니다.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솟아오른 그 건물은 마치 석훈을 비웃는 듯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빌딩의 벽돌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호출하신 분 맞으시죠? 저기 저 차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석훈을 채근합니다. 석훈은 황급히 잡념을 떨쳐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석훈은 익숙하게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습니다. 차 안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묵직한 가죽 냄새가 풍겨옵니다. 한때는 그에게도 익숙했던, 아니 당연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남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대리기사의 자리일 뿐이죠.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어제는 왕이었으나 오늘은 노예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노예이나 내일은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석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기백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비열한 자들을 심판할 힘을 주시옵소서. 석훈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강남의 밤거리로 나아갑니다. 손님, 목적지가 어디시죠? 석훈의 물음에 여성은 귀찮은 듯 대답합니다. 청담동 5빌라요. 아, 그리고 가는 길에 대양그룹 본사 앞에 잠시만 세워주세요. 전해줄 게 있어서요. 대양그룹.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석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요? 석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네, 알겠습니다. 손님, 이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민철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기다려라. 내가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처절하게 보여줄 테니까. 석훈의 눈빛이 백미러 속에서 번뜩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기력한 대리기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굶주린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석훈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조만간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염이 될 것입니다. 대양그룹 본사 앞에 다다르자 석훈은 차를 멈추고 여성이 내리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로비에는 수많은 보안 요원이 깔려 있고 출입 통제 시스템은 엄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허허, 철호야. 내가 얼마나 겁이 많으면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겠느냐.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내 그 단단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균열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석훈은 다시 차에 올라타며 다짐합니다. 오늘 밤 그는 비록 남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이미 그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흐릿한 잔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석훈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손바닥에 밴 땀이 가죽 핸들과 마찰하며 묘한 소리를 냅니다. 뒷좌석의 손님은 이미 술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차 안에는 오직 석훈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높고 화려한 빌딩들. 한때는 저 빌딩들의 숲이 석훈에게는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숫자가 오르내리는 모니터 앞에서 석훈은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짓던 신이었습니다. 허허,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지. 석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옛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꺼내봅니다. 5년 전 석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종목마다 황금알을 낳았고 정재계 인사들은 그와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형님, 형님하며 아부하던 민철호가 있었습니다. 철호는 석훈이 가장 아끼던 후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였습니다. 석훈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세상이다. 철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석훈을 부추겼습니다. 석훈은 그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태양이 가장 밝을 때 가장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석훈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조작된 서류와 허위 공시, 모든 화살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석훈을 향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검찰 조사실에서 마주친 철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제의 동지는 간대없고 석훈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배신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철호는 미리 준비해둔 알리바이로 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석훈의 재산과 고객들을 가로채 지금의 대양그룹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가운 수갑은 석훈의 입을 막았습니다. 감옥에서의 3년은 지옥보다 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석훈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를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철호의 기사를 스크랩하고 대양그룹의 재무제표를 머릿속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잘 알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칼날보다 더 아픈 건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석훈은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숨을 고릅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차갑게 일렁입니다. 그 물결 위로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남편의 구속 소식에 쓰러져 투병하다 끝내 곁을 떠난 아내. 석훈은 차마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어. 석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눈빛을 번뜩입니다. 슬픔은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이제 석훈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피 맺힌 복수뿐입니다. 철호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으냐? 모래 위에 세운 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법이다. 내가 그 파도가 되어 내 세상을 휩쓸어 버리겠다. 석훈은 다시 기어를 넣습니다. 차는 다시 어둠을 뚫고 강남의 심장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라는 이 초라한 신분은 오히려 석훈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전설의 투자가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석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립니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서 민철호의 화려한 성벽은 하나둘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던가요? 석훈은 이제 그 음식을 천천히 음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지켜봐 주세요. 차가운 도시의 밤은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엉켜 복잡한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쫓아 분주하게 움직이죠. 한석훈은 그 거미줄의 가장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 조용히 덫을 놓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그는 매일 밤 강남의 심장부로 파고듭니다. 어머, 아저씨. 운전 정말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뒷좌석의 여성 손님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석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고는 허허, 예. 손님,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라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녀가 걸쳐 입은 명품 코트, 그녀가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전화통화로 무심코 내뱉은 단어들. 이 모든 것들이 석훈에게는 중요한 정보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리기사야말로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정재계 인사들의 뒷모습, 비밀스러운 미래, 그리고 기업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는 1급 비밀까지. 석훈은 그 모든 비밀을 묵묵히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 틈틈이 손님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석훈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출을 받고 달려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앞.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양그룹의 상무이자 민철호의 오른팔인 김상만이었다. 김상만은 석훈을 알아보지 못하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어이 아저씨, 이분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손님이시니까 호텔까지 조심해서 모셔. 알았어? 석훈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만. 민철호의 충직한 사냥개이자 5년 전 석훈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석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만은 석훈을 힐끗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뭐 상관없어. 라며 남자를 뒷좌석에 밀어넣고는 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석훈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철호야, 드디어 내 사냥개의 숨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구나. 석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리기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김상만을 이용해 민철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상만의 취향, 그가 자주 가는 곳, 그의 약점. 석훈은 이미 김상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3년 동안 그의 기사를 수없이 스크랩하며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강남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뒷좌석의 남자는 이미 골아떨어졌고 차 안에는 오직 석훈의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내비게이션의 단조로운 목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멀리 보이는 대양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봅니다. 저 거대한 건물은 마치 성벽처럼 솟아올라 석훈을 비웃는 듯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허허, 철호야. 내 성벽이 아무리 단단하다 한들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석훈은 다시 기어를 넣습니다. 차는 다시 어둠을 뚫고 강남의 심장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라는 이 초라한 신분은 오히려 석훈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전설의 투자가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서 민철호의 화려한 성벽은 하나둘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던가요? 석훈은 이제 그 음식을 천천히 음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해 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지켜봐 주세요. 밤이 깊을수록 도시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지만 석훈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집니다. 강남의 거리는 탐욕을 삼킨 괴물의 입속처럼 어둡고 깊었으나 석훈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냥꾼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감출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석훈은 며칠째 대양그룹 본사 근처를 맴돌며 김상만 상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배신자 민철호의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복수극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허허,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구먼. 석훈은 낡은 점퍼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손목시계를 봅니다. 시간은 새벽 2시. 김상만이 자주 찾는다는 회원제바 근처에서 호출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김상만이었습니다. 석훈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차량이 대기 중인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옆에 기댄 김상만은 몹시 흥분한 듯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민 회장님이 이번에 추진하는 그 신도시 부지 말이야. 거기가 발표만 나면 우린 끝나는 거야. 아니,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김상만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대리운전입니다. 석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김상만은 통화를 멈추지 않은 채
차 키를 던졌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고. 청담동으로. 석훈은 차 문을 열고 김상만을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으나 석훈의 귀에는 김상만이 수화기 너머로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신도시 부지, 미공개 정보, 비자금 세탁. 그것은 5년 전 석훈을 나락으로 보냈던 민철호의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철호야 여전하구나. 여전히 남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내 욕망의 꽃을 피우고 있구나. 석훈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하얀 힘줄이 돋아난 그의 손은 복수심으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석훈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폈습니다. 김상만은 술기운과 흥분에 취해 석훈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훑어보더니 이내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정거하는 앞차 때문에 석훈이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저씨, 운전 똑바로 안 해? 김상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석훈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시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석훈의 눈에 김상만이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이 조수석 시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상만은 술 기운 탓인지 그것도 모른 채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신이 주신 기회, 아니 운명의 장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김상만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저씨, 수고했어. 잔돈은 됐으니까 담배나 사 피워. 그가 던져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석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돈을 줍는 척하며 김상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 안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 아래로 떨어진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대양그룹의 극비 투자 리스트와 차명 계좌 명단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석훈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민철호의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폭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석훈은 오늘 밤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요. 남들이 비웃는 대리기사의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칼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석훈의 손에는 전설의 투자가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할 차례입니다. 석훈은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와 가로등 불빛 아래 섰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전혀 시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은 석훈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철호야, 이제 내가 쌓아 올린 그 거짓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는 순간 내 세상은 순식간에 수장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석훈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손에 쥔 종이 뭉치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석훈은 새벽 공기가 가득한 남산 산책로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탐욕이 꿈틀대고 있는지 석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손에 넣은 서류에는 대양그룹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어 차명으로 사들인 토지 목록과 그 과정에서 오간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허허, 철호야. 내가 감히 이런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냐? 석훈은 헛웃음을 삼킵니다.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던 방식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악랄해진 민철호의 수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석훈은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것임을 그는 옥중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민철호의 심장을 찌를 화살이 될 것입니다. 석훈은 대리기사 일을 하며 틈틈이 모아둔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수하에서 일하던, 지금은 업계에서 밀려나 작은 PC방을 운영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후배 진수를 떠올렸습니다. 진수는 석훈이 구속될 때 끝까지 그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민철호의 눈밖에 나 업계에서 매장당한 친구였습니다. 석훈은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형님, 정말 형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진수야. 나다. 아직도 나를 믿느냐? 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였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석훈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지만 그는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왔다. 석훈은 진수에게 서류의 일부 내용을 전달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시장에 소문을 흘리는 것입니다. 대양그룹이 추진하는 신도시 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소문,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암시. 그것만으로도 민철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신용에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재가 아니라 바로 의구심입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결국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강남의 증권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양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출렁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석훈은 평소처럼 대리기사 일을 하며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대화 주제가 대양그룹의 신도시 발표에서 점차 그 이면의 의혹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하며 석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대양그룹 이번에 좀 위험하다는 소문 돌던데 진짜일까요? 뒷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의 말에 석훈은 핸들을 부드럽게 꺾으며 대답합니다. 허허, 글쎄요. 세상 천지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철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김상만 상무를 통해 정보 유출원을 찾으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대양그룹 내부에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내부 고발자는 회사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자신들의 차를 운전해주는 대리기사가 바로 그 폭탄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석훈은 민철호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철호야, 이제 시작이다. 내가 가진 그 화려한 가면을 내가 하나씩 벗겨줄게.
사람들은 내가 위대한 기업가인 줄 알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배신자였는지. 석훈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봅니다. 이 손이 다시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이는 지휘봉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복수는 이제 막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칼칼합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늘어집니다. 석훈은 한강변 잠원지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운전대를 잡은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바닥은 이제 대형 세단의 핸들에 익숙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전 세계 자본이 소용돌이치는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허허, 철호야. 잠은 좀 자고 있느냐? 석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강 건너 우뚝 솟은 대양그룹 본사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작은 소문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민철호의 성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대양그룹의 고위 간부들도 이제는 대리운전차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나누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 때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그 공포는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 결국 이성을 마비시키죠. 민철호는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세상에 나올까봐 그 화려한 자리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석훈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석훈은 호출벨 소리에 맞춰 다시 차를 움직입니다. 이번 목적지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지하주차장. 도착한 곳에는 민철호의 처남이자 대양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 이사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석훈을 보자마자 차 키를 휙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아저씨, 빨리 타. 지금 당장 우리 매형 집으로 가야 하니까. 이 이사의 얼굴은 술기운과 공포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석훈은 묵묵히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 이사의 다급한 전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매형, 큰일 났어요. 검찰에서 내사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서류, 김상만이 잃어버렸다는 그 서류가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이 이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석훈은 백미러를 통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철호야,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들부터 무너지는구나. 석훈은 핸들을 부드럽게 꺾으며 속도를 높입니다. 민철호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이사는 차 안에서 쉴 새 없이 담배를 찾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석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차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지요. 이 이사는 석훈을 쏘아보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석훈은 허허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짖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민철호의 집 앞에 도착하자 거대한 철문이 위험 있게 열립니다. 석훈은 차를 멈추고 이 이사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철호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부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도끼와 불안으로 가득 찬 사내. 석훈은 고개를 깊게 숙여 정체를 숨겼습니다. 민철호는 이 이사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석훈은 그들이 사라진 뒤
민철호의 집 마당에 핀 화려한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철호야, 꽃은 지기 전이 가장 화려한 법이지.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의 눈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석훈의 눈빛은 밤하늘에 시린 별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뺏겼던 가족의 평화와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지요. 석훈은 이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가 3년 동안 감옥에서 갈고 닦은 칼날이 이제 민철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전설의 투자가는 대리기사의 가면을 벗고 어떻게 다시 왕자로 복귀할까요? 석훈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차를 돌립니다. 이제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듯이 석훈의 인생에도 이제 찬란한 빛이 비칠 시간입니다. 복수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석훈의 대반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석훈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복수만을 다짐하던 그날, 석훈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남자의 차를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운전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말입니다. 서울의 밤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무겁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적막함처럼 말이지요. 석훈은 강남의 한 회원제 비밀 클럽 입구에서 핸들을 잡은 채 숨을 고릅니다. 허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아니, 어쩌면 나에게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주신 건지도 모르겠구먼. 석훈은 룸미러를 통해 비치는 자신의 눈빛을 확인합니다. 세월의 풍파에 깊어진 주름은 이제 훈장처럼 그의 얼굴에 자리 잡았고 그 사이로 흐르는 기백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 클럽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화려한 수트, 번쩍이는 시계, 하지만 초췌하기 짝이 없는 얼굴. 바로 민철호였습니다. 석훈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5년 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저 비열한 웃음의 주인공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 것이 말입니다. 철호야,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 석훈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대리운전입니다. 석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철호는 석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어이 아저씨, 한남동으로 가. 빨리. 민철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공포로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석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조용하게 울려 퍼집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철호는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들아,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야? 내가 그 서류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민철호의 단발마 같은 비명에 석훈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철호야, 내가 찾는 그 서류가 지금 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품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석훈은 핸들을 부드럽게 꺾으며 강변북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차갑게 일렁입니다.
민철호는 한참을 욕설을 퍼붓더니 이내 힘없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인생 참 덧없지 않아? 민철호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석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예. 손님,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지고 높이 쌓은 성도 모래알처럼 허물어지는 게 섭리 아니겠습니까? 석훈의 말에 민철호는 움찔하며 석훈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 석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테랑답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말을 넘깁니다. 대리기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좀 흔한 편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민철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내 술기운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봐 아저씨, 나처럼 성공한 사람도 말이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배신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끝날 순 없어. 민철호의 입에서 배신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석훈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철호야, 배신자는 바로 너다. 내가 나를 밟고 올라간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야 깨닫는 것이냐. 석훈은 차를 갓길에 잠시 세웠습니다. 민철호가 의아한 듯 고개를 들자 석훈은 조용히 백미러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손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지요. 석훈의 눈빛은 이제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철호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누구야? 민철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대답 대신 다시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철호는 오늘 밤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떨고 있습니다. 석훈은 민철호의 저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민철호의 등에 대고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철호야, 오늘 밤은 꿈자리가 사나울 거다. 내일 아침 내가 마주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를 테니까. 민철호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왕의 귀환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강남의 새벽은 평소와는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 같은 기운이죠. 석훈은 낡은 사무실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멀리 대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서 있던 그 유리 성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허허, 철호야.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진실의 태양이 말이야. 석훈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옆에서는 후배 진수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이 버튼 하나면 대양그룹의 모든 비리와 민철호의 추악한 민낯이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됩니다. 석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진수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힘차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메일함이 울렸고 증권가 정보지에는
대양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석훈이 대리기사를 하며 수집했던 파편 같은 정보들과 옥중에서 분석했던 재무제표, 그리고 김상만 상무의 차에서 확보한 극비 서류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되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참으로 묘합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산사태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대양그룹의 주가는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명이 강남 증권가를 가득 메웠고 뉴스 채널마다 민철호 회장의 긴급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속보로 깔렸습니다. 평소 민철호에게 아부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전화를 끄고 숨어버렸습니다. 석훈은 평소처럼 대리기사 조끼를 벗어 던지고 옷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네이비색 맞춤 수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조금 낡았지만 그 수트를 입은 석훈의 모습은 영락없는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양그룹 본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이미 취재진과 검찰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혼란을 뚫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사색이 된 민철호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짐 쌀 시간도 부족해 보이는데 뭐 그리 서두르느냐. 석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민철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너, 한석훈, 내가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민철호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허,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나는 법이라고. 내가 뺏은 이 자리 사실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뒤통수를 쳐서 만든 가짜 성 아니었느냐. 석훈은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대양그룹의 최대 주주 명부였습니다. 민철호가 비자금 세탁을 위해 차명으로 돌려놓았던 주식들을 석훈이 그동안 시장에서 은밀하게 다시 사들여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대양그룹의 주인은 너도 내 친인척들도 아니다. 바로 내가 세운 투자법인, 그리고 내가 배신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다. 석훈의 말에 민철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전처럼 형님 밑에서 일할게요. 비굴하게 매달리는 민철호의 모습은 참으로 추했습니다. 석훈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철호야, 용서는 신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뿐이야. 석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민철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석훈이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석훈은 건물 밖으로 나와 눈부신 오전 햇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눈을 감으니 사별한 아내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석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대리기사 한석훈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전설의 투자가, 아니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석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마천루 사이로 쏟아지는 석양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한석훈은
이제 값비싼 외제차의 핸들을 대신 잡아주는 대리기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숫자의 노예가 되어 초조하게 모니터를 노려보는 냉혹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직접 운전하는 진정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허허, 바람이 참 좋구먼. 석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5년 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이 평범한 커피 한 잔의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철호가 차지했던 회장 자리는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석훈은 그 대신 희망투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석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중장년층을 돕는 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석훈은 재단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형님,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떨구며 묻는 어느 50대 가장의 손을 석훈은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그럼요. 저도 대리기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제가 몸소 증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석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상담실 안에는 묘한 희망의 기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게 하는 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석훈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과거 대리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어이, 한 사장. 아니, 이제 한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동료들의 짓궂은 농담에 석훈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전처럼 석훈이 형이라고 불러. 내가 쏜다. 석훈은 동료들과 함께 소박한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그였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행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가식적인 아부와 칼날 같은 배신이 난무하던 화려한 연회장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훨씬 더 달콤합니다. 이것이 바로 석훈이 되찾고 싶었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해질녘 석훈은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 조금 늦었지만 지켰어. 이제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울지 않고 웃으며 올 수 있을 것 같아. 석훈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별의 아픔을 딛고 그는 이제 아내의 목까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세상 모든 문을 닫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나 대역전극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석훈이 대리기사 핸들을 잡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것은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석훈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또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세월의 훈장처럼 희끗희끗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청년보다 더 맑고 힘차게 빛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석훈의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통쾌한 복수 뒤에 찾아온 이 따뜻한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